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첫 해가 밝았네요. 첫 해가 밝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 기대도 많고 또 걱정하는 마음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해맞이 투자 전략에서 시황 분석에서 말씀드릴 주 내용은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한 한 해지 않을까.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해서 주변 자금 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내적인 발생할 수 있는 펀더멘탈적인 뭔가의 회복 기대감부터 글로벌 전반적인 무역을 비롯한 전 세계 경기 동향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국내 주식시장을 분석했을 때 작년과 다르게 재작년, 작년과 다르게 많이 희망적이지 않나라고 분석이 듭니다. 물론 작년도 많이 망가지거나 나쁜 해는 아니었죠. 이제 별로 오르지 못했고 등락이 심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한 해지, 지수의 결과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최악은 아니었죠. 연초에 올랐었고 중간중간에 두 차례 급락은 했지만 결국 4분기 들어서 잃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다시 찾아 놓은 상태고요. 결과적으로는 바닥권을 좀 더 건실하게 하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가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작년을 평가하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얘기한다면, 몹쓰게 얘기한다면은 많이 몹쓰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뉴욕 증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지 않았으니까. 그럼 왜 뉴욕 증시보다 월등히 좋지 않았느냐를 따지고 들어서 국내 경제 상황들 얘기하고 정치권 정부의 역할들 얘기하고 그렇게 나가자면 끝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실제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시장만 놓고 볼 때 장기적으로 이것이 과연 나쁜 흐름이었냐 라고 본다면 나쁜 흐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보다 바닥을 확고하게 해주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반이 되는, 바닥을 건실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한 해였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왜 유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일단 뉴욕 증시하고 중국 증시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각권도 많이 올랐고 오늘 중국 주식시장 흐름이, 자, 중국 증시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 주식시장 많이 올랐고 반대로 마지막 날 뉴욕 증시 흐름은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다우지수는 좀 더 안 좋았던 것 같고 나스닥 시장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27일날 고점 이후에 다소 흘러내리는 모습이고, 최근에 뉴욕 증시 고점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과열 꽉 차있다. 이제 그동안에도 고점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급락 흐름을 한 번씩 보여주곤 했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이 당시에도 이때 한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냐면 뉴욕 증시가
과열 양상이라는 어떤 명분 조짐이 생기면은 뉴욕 증시에 담고 있는 많은 자본은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기 위한 해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면은 하락 정도보다 훨씬 큰 이윤이 생기는 해치 거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풋옵션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서의 그런 손실을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락세가 짙어지게 되면은, 그 하락세가 짙어지게 된다면 기울기가 유지하던 기울기가 조금 뭐 흘러내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울기가 가파라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선 공격적인 해지, 공격적인 매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해칭을 위한 풋옵션이 아니고 새로 진입하는 풋옵션, 시세 차익을 노리는 풋이 활발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해치 거래하는 사람들도 점차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방향성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급격하게 자본이 뉴욕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급격하게 그런 자본이 빠져나간다면 돈이 갈 데를 찾아야지 되죠. 일단은 우리가 금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은 혹시라도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런 상황들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자산 역할을 하죠. 그런데 한 가지, 결과적으로는 금값과 달러화 가치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따진다면 같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이제 얼마만큼의 달러화의 양적 완화, 달러화가 현재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의 이런 재정 적자 문제, 규모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달러화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을 거고,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달러화 가치의 하락 전망은 올해 계속해서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환율을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뉴욕 증시 하강과 환율하고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 부분하고 같이 좀 물려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기축통화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기축통화는 사실 찍어내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찍어내면 돼요. 근데 이제 그 원화 같은 경우에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뭐 엔이니 달러니 유로하니 이런 기축통화 범주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원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돈을 맘대로 찍어낼 수가 없어요. 맘대로 찍었다가는 그게 다 부메랑이 되죠. 흡수가 안 되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의 침체의 늪으로 들어가는데, 오히려 과거의 상황들을 봤을 때 많은 사례들이 그랬었어서 아마도 한국에서는 양적 팽창, 원화를 계속 찍어내는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글로벌 수급이 모르고 움직이진 않겠죠. 그렇다면은 이미 환율이 움직였지만 환율은
추세적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역으로 바로 국내 주식시장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당연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달러 표시 자산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거에 대한 흐름으로서 오늘 나타난 중국 주식시장의 강세, 중국 주식시장이 오늘 강한 기조였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돼서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뉴욕 증시는 계속 하락이었고, 반대로 잡혀있던 중국 주식시장은 이제부터 작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바닥을 다지는 한 해였었고,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인 상승 범위 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서서히 추세 하락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아졌고, 시장은 전 세계 주요 자산을 움직이는 세력, 큰 돈의 흐름들, 기대 수익을 쫓을 수밖에 없죠. 기대 수익을 쫓았을 때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경향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2000년대죠. 국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러면서 만약에 뉴욕 증시가 못 가게 되면, 침체가 된다면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한국도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중화권 증시와 이머징 마켓이 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 마냥 매번 그렇다기보단 기대 수익률을 따르겠죠. 지금 뉴욕 증시의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고, 기타 다른 증시의 기대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다면, 당장 올해 경기 전망이 그쪽이 더 좋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은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곳을 찾아갈 거고, 현재 만약에 중국 주식시장을 비롯한 그런 국내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여기서의 기대 수익률을 뛰어넘는, 물론 플러스 리스크 감안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겠지만, 일정 부분 안전자산 이상의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에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는 글로벌 유수의 공격형 자금들이 중국 증시를 비롯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미중 무역 협상이 완료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경기 부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태이고, 조금씩 글로벌 물동량이 증대를 하고 있다. 이것도 무시를 못할 겁니다. 여기서 국내 주식시장은 항상 수혜를 봤었고,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 코스피는 올해 2500선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화 가치가 낮아짐에 따라서 비달러 표기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수급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것만 하더라도 15% 정도의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15% 정도의 국내 주식시장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 즉슨 달러화가 최대 15%까지, 연내 15%까지 원화 대비해서 밀려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런 얘기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국내 주시장은 그것만 하더라도 2400선에 대한 도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감안한다면은 2500선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뜬구름 잡는 식의 그런 기대는 아니고 실제로 가능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IT 경기 관련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주목이 되는 거는 높은 기술을 요하는 IT 분야, 이를테면 뭐 5G도 거기에 그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럼 일단은 향후 5년간 국내 산업, 한참 조선 산업이 부음하면서 관련돼서 뭐 플랜트 관련주며 국내 조선주들, 중공업주들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시황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뭐 상당히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사실 조선 산업이 그 당시에 뭐 전후로해서 5년 이상을 먹여 살렸던 먹거리였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향후 몇 년간 국내 IT 기술력이 당분간 한국을 먹여 살릴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굵직한 국내 IT 산업 관련주들, 뭐 시가총액 상위에도 다 올려져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들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시가총액, 그들 종목의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현상, 그리고 아직까지 뭐 삼성에 아니면은 통신사에다가만 납품을 하다가 보면서 여전히 그냥 뭐 중소기업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스타급 종목들이 발굴이 될 거고요. 본격적인 글로벌 진출과 더불어서 물론 이제 대형주들, 관련된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럼 이미 시가총액이 비싸지만은 그들 종목의 시가총액은 몇 배 더 높아질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감안해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가 돼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뭐 올해만 놓고 봤을 때 2,500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은 국내 주식시장은 대세적인 상승 기조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올해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계단식으로 의미 있는 큰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첨단 IT 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장을 짧게 보지 마시고 증시를 장기적으로 한 5년 동안, 5년 이상 국내 주식 시장에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접근한다면 5년 후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식 비중은 여유 생길 때마다 계속 늘리자,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2020년 증시 전망 일부, 이번 주는 일부까지만 말씀드리겠고, 추천주로 바로 넘어가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덕산아이메탈 오늘 들고 나왔어요. IT 소재 종목입니다. 반도체 소재, 솔더볼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 반도체 끝에 옆에 조그만하게 볼록 튀어나와서, 기업 내용 관련돼서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기술적으로도 좋은 흐름이 분명한데, 실적 동향들 살펴보시면은 한번 실적 동향이며 기업 내용들, 뉴스들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중 목표 주가는 기대 수익률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